실제 보식은 평생 건강 습관을 만드는 식이에요. 그래서 평생 건강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 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나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갖고 계셔야만이 이게 보식기간이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에만 진행될 일이 아니고 평생에 걸쳐서 내 몸을 어떻게 내가 유지, 운영, 관리해 나가는지에 대한 개념을 오늘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포괄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캡슐팩을 첫 번째 말씀드릴 텐데 캡슐팩은 사실 뭐야?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이제 개념들이 조금 있고 이걸 좀 뺄게요 오늘. 네. 여기가 굉장히 좀 덥거든요. 기타를 좀 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이 환풍기를 잡아맞는 환풍구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지덱스 전체 패키지의 내용인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 이지덱스 캡슐팩에 대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파우더 구성이었었고 여기서도 이지덱스 캡슐팩인데 선물은 잠시 말씀드리고 이거를 왜 빼놔서 따로 드시게 하는가 하면 이 세 가지 성질이 각각 독립성이 강한 것들만 빼놓았어요. 어떻게 독립성이 강하냐면 이거를 분발을 해서 다른 것들과 섞였을 때 최대의 효과를 내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거나 상호간에 부딪힐 수가 있거나 라는 부분들 때문에 빼놓은 부분인데 그 첫 번째가 이제 밀크시스를 포함한 슈퍼디거든요. 슈퍼디를 뺀 이유는 첫 번째가 너무 써요. 파우더를 해서 분발을 해서 파우더를 했을 때는 먹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강한 해독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자체의 성질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성분들과 합쳐지지 않은 일이에요. 그것이 슈퍼디의 가장 큰 포인트고 이 성분이나 이 효능은 이제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거는 7가지 소화 효소와 불효소가 같이 있는데 이 효소들이 다른 효소 합쳐졌을 때 상호작용을 하는데 마이너스 요인을 낼 수 있다는 관점에서 따로 뺀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효소 기능이 2배로 더 강화가 되는 독자적으로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따로 다른 부분들과 섞이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그게 디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이고 그리고 이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거는 집중적으로 근육의 에너지와 온도, 열을 저장을 시키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장된 그 열로 지방 대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그나이트의 가장 큰 역할인데 왜 열을 올려야 되냐 하면 체내 온도가 올라가야 부신 기능이 좋아져지고 부신 기능이 회복이 안 되면 지방 분해가 안 돼요. 그리고 열을 올렸을 때야만이 세포의 활성도라든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도라든가 면역이라든가 살의 기능이라든가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그나이트라는 역할이.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이 요소들을 해서 이 세 가지는 지금 따로 뺐고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먼저 드시고 30분 내지 40분 후에 파우더를 드시는 게 가장 최적화되어져 있어요. 특히 장이 민감하거나 바로 설사를 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드시고 30, 40분 후에 파우더를 드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게 훨씬 몸에 기본적으로 체내 온도가 올라가고 장의 효소들이 작용을 하고 그 부분들이 지나간 다음 정리가 된 다음에 파우더를 드시는 게 처음에 대통하시는 분들이 가질 수 있는 강한 호전 반응 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돼요. 그래서 샤워하고 팩 먼저 드시고 화장하고 파우더 드시는 그다음에 식탐을 드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추가로 각각의 역할을 위해서
하는 건데 다음에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식을 우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질병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해요. 질병을 이름을 붙이자면 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대응할 수 있는데 과연 질병이라는 개념이 뭔지, 그리고 보식이라는 게 뭘 뜻하는지, 보식에 왜 생활 습관이 가장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개념이고요. 질병의 원인은 크게는 세 가지예요. 유전이냐, 감염이냐, 독성이냐. 보통 암이 걸렸거나 아니면 뭐 혈압이거나 하면 유전적으로 부모가 그래서 그럴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감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전만 해도 암을 감염에는 안 봤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헬리코박터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위암이 걸리고 여러 가지 감염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새로운 학설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감염성이 있고 독성성이 있어요. 독성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체내에 축적된 독성들이 역할한다고 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유전이나 감염이나 독성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관리하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어요. 의사이거나 어떤 과학이거나 병원이거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관리하기 쉬운 영역이고, 실제로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거는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의 근거는 제가 하는 유추가 아니라 실제로 논문이나 학술 강의 자료들에서 발췌한 내용들이어서 관련 자료들이 어디서 발췌했는지는 필요하시 좀 더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지금 작년에, 작년만이 아니라 해마다 항상 발표된 내용인데, 실제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내는 병이 90%라는 거예요. 나머지 유전과 감염과 독성이 다 합쳐서 10%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대대로 암이었었고 집안이 대대로 고혈압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내 생활 환경이 건전하고 건강하면 노출이 안 된다는 얘기고, 집안에 큰 동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 습관이, 내 생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면 병을 만든다고 하는 학설이에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 세상에 어떤 걸로도 내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하는 점이에요. 저는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결국은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거의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먹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쓰레기가 노폐물로 되어서 음식 독소로 작용이 되어서 염증과 악성 세포들을 만든다고 하는 이론인데, 그러면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제일 크게 뭘 말하냐면,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 물 먹죠. 음식물 먹죠. 그 다음에 공기를 마셔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의 생활 습관의 제일 기본이 된다고 하는 건데, 오늘은 주로 음식과 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공기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지키면서 보건되고, 실제 우리 팬들이 할 수 있는 물과 음식에 대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겁니다. 여기 몇 가지 적어놨는데, 인체의 3분의 2가 체액이에요. 혈액, 림프액 조직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잠깐 제가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정도냐 하면, 뇌 척수액의 99%가 물이고요. 혈관의 94%가 물이고, 근육의 75%가 물이고, 피부의 72%가 물이고, 간의 70%가 물이고, 뼈의 20%가 물이고, 지방의 10%가 물이고, 우리 이빨의 3%가 물이에요. 인체에는 12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에 들어있는 음식으로 인한, 잠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음식의 영양의 에너지원이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인데, 이 세 가지가 영양으로 흡수되고 나서 남은 찌꺼기가
결국 나무를 떼도 찌꺼기가 남는 것처럼, 연기가 남는 것처럼 이 찌꺼기가 10만 킬로 속에 다 박혀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실제로 밀어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는 거가 물의 중요한 세 가지 기능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음식물의 찌꺼기들이 박혀있는 10만 킬로 박혀있는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것들이 결국 염증이 되고, 염증이 있으니까 통증이 오잖아요. 통증이 오면 알러지가 생기죠. 그런데 이때 우리는 보통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더 산성화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빼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잠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순서는 이래요. 먼저 탈수가 되면 노폐물이 못 빠져나가죠. 못 빠져나간 노폐물이 염증이 되고, 이 염증이 통증을 만든다라고 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입으로 먹는 에너지원이 탄수화물하고 지방하고 단백질,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에너지원이에요. 입으로 들어가는,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영양소로 환원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엔자임이라고 하는 효소예요. 불쏘시개 같은 거죠. 이거를 태워서 분해를 시켜서 보내는데, 그 과정 중에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인데, 이 효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고 작용을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탄수화물을 먹고 남은 찌꺼기가 어떻게 남냐 하면 이산화탄소와 고혈당과 젖산으로 남아요. 그래서 혈당이 높아졌을 때 우리는 당뇨라고 말하고, 근육에 쌓이는 젖산이 모이면 만성 피로군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지방은 타면 찌꺼기가 고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 고지방산으로 되어져서 이런 것들이 지방간과 동맥경화, 비만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단백질의 찌꺼기가 암모니아랑 요산, 요소, 시스테인 이런 것도 나오는데, 암모니아가 많았을 때 간이나 뇌를 갔을 때 혼수 상태가 와요. 요소나 크레아틴이 높아져지면 심부전증이 와요. 그러니까 심장 사고체에 오는 것들은 요소와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찌꺼기들이 못 나가서 오는 게 원인이에요. 요산이 쌓여서 통풍이 오는 거잖아요. 그 흔한.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노폐물들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해서 오는 게 신장질환, 혼수상태, 통풍,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거든요. 결국 보식이라는 거는 뭘 뜻하느냐 하면, 물과 제대로 대사시킬 수 있는 효소가 역할을,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질병, 음식의 찌꺼기가 질병의 뿌리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배출 해독을 잘하는 것과 면역, 이 두 가지인데, 배출을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물이고, 그리고 효소 작용을 잘할 수 있는 필요한 영양소들이고, 면역,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디톡스를 끝나고 나서 반드시 라이트 스타트 정도로 유지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지속적인 유지하기가 어려워져요. 이제 먼저 물부터 들어가면, 물이 1.2%만 부족해도 탈수 현상이 되거든요. 통증이 오기 시작해요. 5%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혼수 상태가 와요. 10%가 부족하면 죽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일어나냐 하면, 보통 탈수가 되면 노폐물이 축적이 되죠. 그러면 통증이 오죠. 그럴 때 사람들이 보통 하는 거는 쉽게 하는 게 약을 먹어요. 그 다음에
산성 음료수들을 먹어요. 각종 산성 가공식품들을 먹어요. 그래서 몸이 어떤 쪽으로 갔냐면 소화효소가 파괴가 되고 미네랄이 파괴가 되고 뇌세포가 파괴가 되고 몸이 점점 독성화되어져 가요. 우리가 항상 여자들 아침마다 샤워를 하시는데 머리에 묻은 먼지나 얼굴에 묻은 먼지를 어떤 약으로 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씻어내는 거는 물이라는 거고, 약의 기능이, 이제 병원의 기능이 어떠냐 하면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약과 수술과 방사능 시술이에요. 주사도 약의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세 가지의 기능을 순기능이 있죠. 어떤 증상을 억제하거나 조절하거나 누르는 기능은 있는데 몸속에 있는 노폐물 찌꺼기들을 몸 바깥으로 빼는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도식의 개념은 내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항상 빼주고, 노폐물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한 게 효소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거죠. 나무를 센 불로 떼면 찌꺼기가 덜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말은 효소의 작용을 극대화시켰을 때 찌꺼기가, 영양소들이 찌꺼기가 덜 나온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 작용을 하는 게 효소고, 효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게 비타민과 미네랄인데, 찌꺼기에도 종류가 있어요. 지용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고 중금속, 산성, 독성들이 있어요. 지용성 찌꺼기를 빼내는 게 비타민 A, D거든요. 바이오 EF예요. 수용성 찌꺼기를 빼내는 게 비타민 C군이에요. 그게 PBT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금속과 요즘같이 많은 이런 초미세먼지 플러스 중금속 산성화되는 독소를 빼내는 거가 칼슘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가